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 사무관, 장남 주무관, 아빠 서기관, 막내 인턴, 장녀 주무관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안 생겨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도저히 저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이석하신다고 그러니까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음모론이 나왔는데 이런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실 선거뿐만 아니라 자 PPT 하나 보시죠.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은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풍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엄마 사무관, 장남 주무관, 아빠 서기관, 막내 인턴, 장녀 주무관요. 선관위 직원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선관위 가족 채용 비리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이게 근데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뭐 언론 보도 좀 봐서 아는데 다 아시죠? 네. 네, 보시면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그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총 662건.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124회 경력 채용에서 216건 이렇게 위반이 확인됐는데 이것은 뭐 복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그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고 특수한 행정기관임을 전제로 감사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규정 위반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헌법기관은 자율적으로 그 조직이나 인사에 대해서 다른 자율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불법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원 그 선관위 경력 채용 조사 결과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 선관위는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기입합니다. 강화군 선관위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합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요 송봉섭 전 사무총장 청탁을 받아가지고 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채용을 진행합니다. 서울 선관위는요 전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이 자격 요건이 없었음에도 채용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게 전부 지금 헌법기관으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그 변명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 특혜 채용, 비위 채용에다가 부실 선거 관리, 속구리 투표 이런 게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이 안 생겨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도저히 저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감사를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게 뭐 가족회사가 가족회사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냐 그렇다면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 즉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법의 처음 제정 취지는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는 보도가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는 걸 일단 판정을 해주고 그렇다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와 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차등해서 대우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판결을 한 겁니까?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이니까 동일한 헌법기관에 대해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 외부적인 감사가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시면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부분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나 법원이 자정적으로 노력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러면 것이지. 총장님, 네. 총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러면 선관위의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하고 선거관리 공정성까지 이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감사는 국가기관 모두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인사에 관련한 부분, 조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법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 기관이 이 영세하고 또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제도 개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저희 기관을 들여다보시고 저희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이 개헌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선관위가 너무 비대해서 이게 이 정말 가족 회사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지방 선관위는 전부 행정부처로 이관한다든지. 네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선거관리기관이라고 해서 헌법기관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지어 상설기관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과 같이 소위 행정부, 그러니까 내무성 산하에 총무성인가요? 총무성 산하에 선거국으로 두고 운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헌법적인 문제니까 개헌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선거관리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를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행 87년도의 헌법에 의하면 분명히 헌법기관이고 따라서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예, 김용빈 총장님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게 몇 월 며칠입니까? 몇 년? 2023년 7월 26일자입니다.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기관의 특성, 즉 헌법기관에서는 인사권, 그러니까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